새 출발하는 피프티, 다시 중소돌의 기적을 쓰게 될 것인가. 자, 이 기사 보시면서 아마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멤버들로 무장하여 키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린 새로운 피프티.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이 드디어 뭐 이기다, 아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를 중심으로 다시 개편된 이 멤버들은요,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중소돌의 기적을 두 번째 쓸 수 있다. 쓰고도 남는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피프티 멤버들의 러브튠,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뭐 미니 앨범 이전에 티저 영상부터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 순식간에 1000만 회 돌파, 엄청난 대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곡 SOS 뮤직비디오 티저도 함께 공개가 되면서 이 몽환적인 분위기가 가히 환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요. 실제로 피프티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벌써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7시간 정도 됐는데 1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피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 공개됐었던 스타레이 나이트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와 비교해 본다면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티저 영상보다 이제 오피셜 전체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쏟아질 화력은요,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신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발매를 하는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놓고도 남을 거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까지 이 피프티의 새로운 두 번째 앨범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디 쉬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홍준 대표님, 이제는 3억을 내놓으시죠. 바로 정트리오 삼푼이 멤버의 또 소송 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전 멤버 삼푼이 멤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푼이 멤버들마저도 보듬어 안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지금 피프티 멤버의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정말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전홍준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또 100억 원을 뭐 투자를 하겠네 말겠네 했었던 이 데이비드 용, 이 데이비드 용 사태 지금 보면은 현금만 1200억 자산, 보석금 10억 내고 석방이 되었다. 사실 뭐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기소된 지 12일 만에 10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프티 소속사의 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 피해가 없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다행히 입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지금 이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앨범을 발매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삼푼이 멤버들의 소송까지,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알다시피 올댓 스타라는 유튜브 채널의 기자님에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올댓 스타에 등장한
전홍준 대표님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아 힘을 낼 수 있었다. 회사나 스텝 모든 사람들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 느낀 건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멤버들이 작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만에 새로운 멤버들과 인연이 되어 회사가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모든 스태프들도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의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 과연 어떤 음악을 어트랙트해서 만들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소니뮤직과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일주일 동안 2번, 3번씩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노래 어디 있습니까? 이 스타리 나잇을 선공개곡으로 먼저 오픈하겠다라고 소니뮤직에 얘기를 하니까 소니뮤직이 굉장히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왜 그렇게 해? 타이틀곡에 집중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려주셨고 응원에 좀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선공개곡을 잘 만들어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릿나잇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선공개할까, 타이틀곡은 무엇을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공개곡인 스트릿나잇은 힐링이 되고 피프티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느낌의 밝은 분위기로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노래를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댓글 반응을 보면서 잘 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많은 기다림과 호기심에 또 응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번 빌보드 K-파워에서 상을 주셨는데 삼성에서 또 프레임, 블루투스 액자도 만들어주시고 사무실에 와서 걸어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각오가 다시 다져졌다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으로 9월 20일에 나오는 노래로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상을 탈 때의 소감은 눈물이 났다라고 해요. 감회가 너무 정말 격했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삼푼이 멤버들 때문에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전원중 대표님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가처분이 기각되고 키나가 돌아오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멤버를 뽑아 2기를 재건했고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뉴스가 또 쏟아지고 여러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참 느끼는 게 많았다고 해요. 새로운 멤버들과 빌보드 코리아 런칭 파티도 참석했지만 상까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아니라 드디어 이 새로운 멤버들, 피프티 2기의 멤버들과 함께 해나가는데 정말 K-POP 걸그룹으로 더욱더 좋은 음악과 성장해 나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5개를 딱 피게 된 이유는 옛날에 피프티를 하여서 손가락을 5개를 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5개가 5명이 될지 암시를 하는 건지는 이 전홍준 대표님도 사실 잘 모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됐건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자꾸 손가락 5개가 펴졌고 결국 이 5개가 5명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4명의 멤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4명의 멤버에서 3명을 없애고 새롭게 4명을 더 추가하면서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걸그룹의 이름도 맞고 또 손가락을 5개를 피던 습관 때문에도 운명적인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뉘앙스로 했고 이 멤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샤넬과 예원이는 빌리프랩 하이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하이브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또 자원을 많이 공유해 주셨다. 그리고 빌리프랩 쪽에서 2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노래를 잘하니까 굉장히 또
앞에 있었던 산푼이들의 통수를 겪게 되면서 도움이 됐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알리오 넥스트에서 뽑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친구도 있고 운이 닿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문 샤넬과 예원 양은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여 높이 평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 아직 꼬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연주자이면서 작사 작곡 능력도 있었다. 프로이기에는 조금 다듬어야 하지만 자질과 가치관이 너무 뚜렷했다라고 해요. 악기를 조금 다룬다고 하여 겉멋이 들지 않았고 자신의 꿈과 가치관이 굉장히 똑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였고, 특히 아테나 멤버 같은 경우 4명이 다 천사지만 막내로서 아테나 양이 합류를 했고, 사실 춤도 좀 그랬고 노래도 웬만큼 하지만 톤이 너무 독특하여서 4주만 연습을 시켜보자 라고 하여 엄마와 같이 스웨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굉장히 어설프다, 연습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4주만 선생님을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여 합숙 생활을 해봤는데 4주가 지나니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지겠다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발견하였고 5개 국어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정말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된다고 해요. 결국 문 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정말 보석 같은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게 되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부터 기획을 해왔던 걸그룹이 어떻게 차별화를 해올 것인가, 노래를 잘해야 하고 가사가 들릴 때 감동이 전해져야 하고 퍼포먼스가 가미가 된다면 영상 시대인 만큼 음악이 음악다워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언제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피드에서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 다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만큼 결국 피프티는요, 들리는 음악,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힐링이 되는 노래를 대중들에게 전달드리자. 큐피드 때 제대로 못 보여드린 활동, 음악적인 색깔을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 내용은 올댓스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상세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대표님의 마음과 이런 탄탄한 멤버들의 마음이 똘똘 뭉쳤으니 이거 뭐 사실 이번 새로운 피프티 2기 초대박이 안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개화했다라는 이 멤버들의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원년 멤버였던 키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이제 20일 날 컴백을 코앞에 두고 있고, 사실상 이 새로운 앨범 러브튠이요, 뭐 티저, 뮤직비디오부터 뭐 지금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나버린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빌보드 K-파워 포토월에 참석하여서 첫 5인조의 개편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벅차오르는 분위기와 멤버들의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한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잇이 뭐 순식간에 1000만 뷰를 넘기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새롭게 개편된 멤버들의 이 승승장구, 빌보드의 새로운 신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 속에 왜 뉴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수천억의 위약금 얘기는 왜 나오는지 살펴보니, 자, 피프티가 컴백했는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10억 손배소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보여집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열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트랙트 측에서 7월에 진행된 1차 변론 기일에서 쟁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더기버스의 이 광고 무단 거절, 그것과 관련한 손해액 증거 자료를 아쉽게도 준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안성희 대표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을 했고, 배기사도 광고 섭외 제안을 거절했다, 팬카페에 무단 퇴사했다, 메일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와 추가 서면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더기버스가 약간 힘이 난 걸까요? 우리는 약속 기한까지 어트랙트 측이 손해액을 주장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9월 5일자로 반박했다. 이 소송을 당한 이후 자꾸 원고 측에서 언론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손해가 많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안성일은 어떤 입장이냐. 어트랙트 당신네들이 손해를 엄청 봤다며. 그러면 증거자료 내라니까 그거 왜 증거자료 준비 못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언론 플레이 하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덕분인지 이 안성일 씨가 굉장히 뭔가 힘이 난 것 같아요. 3차 변론기일은 11월 21일 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안성일의 템퍼링 사태, 더기버스의 템퍼링 사태라고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해지고 말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가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에 대한 기한 연기에 대한 요청만으로도 본인들은 뭔가 굉장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피프티 분쟁 1차전 소속사의 완승이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MBC에서 이번 분쟁 1차전에서 어트랙트 소속사의 완승이었다.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기사가 영상이 떠 있어서 야 이것도 뭔가 새로운 결과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실상은 이 내용이긴 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작년이죠. 딱 1년 전쯤에 8월 달에 이 1차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이 나면서 이 삼푼이 멤버들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절을 당하는 어트랙트 소속사의 첫 완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전 완승에 소속사는 반격을 나섰고 삼푼이 멤버들에 대하여 130억 원에 대한 배상액을 요청하기도 한 상태인 거죠. 결국에는 이 내용이 지금에 와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이 정트리오 삼푼이 3인의 이런 새로운 복귀 소식 거기에 3억 원에 대한 또 소송을 반수한 내용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트리오 멤버들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태만 놓고 봐도 이 정트리오 멤버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정황 증거,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들, 아예 음성 녹취였죠. 템퍼링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다만 더기버스의 안성일은 어트랙트 측에서 명확한 손해액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당장에 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억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트랙트 측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정트리오 삼푼이의 거의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벌어놓은 돈도 없죠. 새로운 소속사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0억 배상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이 130억 전부 다 배상액으로 나오지 않고 절반만 나온다고 해도 3분의 1만 나온다고 해도 4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멤버들이 감당 못하죠. 그런데 왜 뉴진스에서 지금 피프티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뉴진스가 반기를 들자 하이브에서는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알다시피 최근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요계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태가 뭐랑 비슷하냐? 바로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와 너무 유사하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최근 1년간 시총 31%가 증발한 하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뭐 방시혁 의장이 또 뭐 해외에서 목격이 되는 등 뭐 여러 지금 막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죠. 그런데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돌려놓지 않으면 더 심각하게 가겠다라는 걸 두고 피프티의 전 멤버 산푼이가 기각되는 등의 사례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뉴진스가 법원에서 가처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지에 대해 존폐가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슷해 보인다 또는 이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피프티 산푼이들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아니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뉴진스의 사태가 이제는 이 산푼이들의 사태와 유사한 게 아니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이브가 무조건 잘했다, 민희진 대표가 무조건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이해관계 중에 결국엔 민희진 대표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하이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 발언이 있게 되면서 위약금만 3천억 이상일 것이다. 그러며 결국 이 사태가 템퍼링까지는 아니지만 피프티의 전 멤버였던 정트리오들처럼 결국 소속사를 통수치고 떠나는 것처럼 민희진 대표를 찾아서 뉴진스 멤버들이 마음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름을 갖다 부어버린 기사가 무엇이냐. 다니엘의 친언니가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 멤버들 중에 이 가운데에 위치한 바로 이 멤버가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멤버의 친언니가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그 가수로 데뷔하는 레이블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신규 레이블이었다라는 겁니다. 산푼이들의 템퍼링 멤버 강탈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 어트랙트에서는 공범자라고 보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함께 고소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워너뮤직 코리아의 신규 레이블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도 위약금 3천억 원이 물려질 상황 속에서 민희진 대표를 찾아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떠나겠다. 떠나려면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그림과 과정이 산푼이들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하필이면 이 멤버 중에 한 명의 친언니가 이 템퍼링 사태의 주 공모자라고 하는 워너뮤직 코리아의 신규 레이블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어딥니까?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죠? 워너뮤직이 있었다. 바로 안성일의 템퍼링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알려진 음성 녹취 안에 워너뮤직 코리아의 진승영 전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뭔가 뉴진스도 피프티 사례와 유사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상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민희진 대표와의 끈끈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갈라서게 되면서 가운데 있었던 뉴진스 멤버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찌됐건 계약이 남아있는 소속사를 떠나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건 전 멤버인 산푼이들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3트리오 정푼이 멤버들의 사례와 더기버스 안성일의 사례가 참 이 가요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리오에 대한 정의 구현 아니겠습니까? 전 멤버 3명 워너뮤직과의 템퍼링 증거를 확보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말 세간에 또 뜨겁게 만든 이 안성일 대표와 워너뮤직 코리아와 이 산푼이들의 부모님들과의 대화 녹취. 정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어트랙트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쫙 보면은 이 3명이 템퍼링을 시도한 증거를 확보했다.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어트랙트 측은 13일 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와 더기버스, 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세나, 시오가 공모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는
모든 법적 증거를 취득했다. 모든 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두 개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확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2023년 5월 13일, 17일, 6월 6일 음성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까지 모두 확보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는 9월 11일 날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들 템퍼링 세력들이 음성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건 이 음성회의록 과연 누가 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유출이 됐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는 내부 고발 아니냐, 내부 분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부 다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음성 회의록이 어떻게 어트랙트까지 전달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렇단 얘기는 이미 저 정트리오 3명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금 벼랑 끝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들과 함께 했었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이들의 부모님들조차 굉장히 내부 결속력이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트랙트는요,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 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하려고 했다. 이러한 거대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보려 한다.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도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의 대표가 이 안성일 씨와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험담, 또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법적 고소에 대한 푸시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누가 봐도 공범자로 보였는데, 사실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워낙 워너뮤직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 산푼이들 정트리오 3명이요, 컴백은 하고 싶고 소송은 알리기 싫고. 무슨 말일까요? 이 3명이 컴백한다라는 거, 이 연예계에서 정말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대중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과거를 싹 숨긴 채 컴백하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전 멤버들이 결국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추가로 신청했던 소송 기록 열람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의 이 소송 기록을 아무나 열람해 볼 수 없도록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나시오 아란 등 총 9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월 23일 날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안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 변호인단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고 해요. 더불어서 알다시피 어트랙트를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반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3억 원에 대한 정상금 일부에 대해 확인해달라. 그리고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활동에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그야말로 맞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맞고소를 할 때는 뭔가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앞에 말했던 과거 활동 내용과 지출 내역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고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정산 내역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소송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소송은 숨기고 싶고 컴백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정트리오 멤버들을 처음 보는 대중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들의 얼굴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템퍼링 사태로 피프티가 이미 조각조각 났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소송 기록 열람을 막아둔 채 싹 컴백을 하려는 게 아니냐, 요런 해석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고 전속 계약은 해지됐지만 결국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8월달 말에, 원래 8월 29일 날 첫 변론 기일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130억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첫 공판이었죠. 그런데 이게 미뤄지게 된 겁니다. 왜 미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면 언론사에 그냥 손해배상 소송 재판일이 연기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나, 아란, 시오, 그리고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의 대표를 상대로 진행된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미뤄지게 된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지만 재판부의 변경, 항고의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애당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황당한 건 그러고 나서 첫 변론 기일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 3명이 전담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이 또 연기된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거 꼼수 아니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또 재판을 연기시켰느냐.